서울 하늘이 가장 가까운 동네. 여기는 창신동입니다. 이 동네 사세요, 어르신? 예, 집이 어디세요? 동이 주차장 바로 앞에요.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세요? 아, 나는 이렇게 동네 돌아다녀요. 몇 년이나 사신 거예요, 이 동네에서? 이 동네에서 57년도부터 사니까. 57년도부터면 60년. 예. 그래도 저는 이렇게 하도 오래 이 동네에서 살아놓으니까요. 예. 뭐 이렇게 올라다니는 거는 좋아요, 운동장에서. 네. 아니, 세상 좋아요. 예. 누구는 어떤 사람들 어쩐지 몰라도 저는 제일 좋아요, 여기가. 할아버지의 두 번째 고향인 이곳은 깎아지른 암벽 위에 둥지를 들고 있습니다. 오랜 역사가 쌓인 이 마을에 몇 년 전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서울의 대표적인 산동네 중 하나인 창신동. 마을은 낙산 기슭에서부터 봉우리 부근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집에 가려면 누구나 한두 번 멈춰 서서 숨을 골라야 하죠. 가장 가파른 이 길은 회오리 길이라고 불리는데요. 꼭대기로 올라가는 지름길이죠. 할매 찍어? 남산공원에 초가집 찍고 예쁜 얼굴로 할머니가 노래 한 곡조를 뽑으십니다. 문경 세제는 웬 고개인가 구보야 구보가 눈물이 수십 년 동안 비탈길을 올라다니며 이렇게 땀을 식혀오셨겠죠. 회오리 길을 거의 다 올라오면 눈에 띄는 집들이 있습니다. 내부가 들여다 보이는 봉제 작업실도 있네요. 안녕하세요. 잠겨 있군요. 네. 여기가 네. 워낙 사람들이 여기 많이 궁금해해요. 그래서 제가 문을 잠궈놓고 일에 지장이 있으니까. 30년 경력의 김선숙 씨는 뜻한 바가 있어 작업장 벽을 투명한 유리로 만들었습니다. 좀 못 배우고 좀 힘든 시절에 올라와서 배운 게 봉제라는 그런 인식이 너무 강해가지고 저는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공간을 오픈하기로 저희 남편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드릴게요. 제가 여기 그 공방으로 오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전망 때문에 왔습니다. 진짜 여기 야경이 너무 예뻐요. 저기 또 앞에는 동대문 시장이 바로 보이고, 네, 정말 복받은 동네입니다. 그녀에게 마을 안내를 부탁했습니다. 여기 집 한번 보실래요? 여기. 노란색. 네. 여기가 최근에는 그 도깨비 촬영지인데 원래 이 집이 시크릿 가든이 유명했었던 곳인데 새로 집을 리모델링 하면서 바뀌었어요. 근데 마침 도깨비 또 촬영지로 지정이 돼가지고 이제 도깨비 촬영지로 유명해가지고 중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던데요. 여기 무슨 창신동에 명소가 있다는데요. 바로 여기 절개지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돌을 캐내던 채석장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채취한 화강암은 조선 총독부, 경성 역사 등을 짓는 데 쓰였습니다. 창신동의 인구가 대거 유입된 건
전쟁 이후입니다. 1960, 70년대부턴 의류 산업을 주도했던 평화시장의 기술자들이 자리를 잡으며 봉제촌이 형성됐습니다. 창신동 골목 풍경은 서울 여느 지역과는 조금 다릅니다. 듣고 싶은 노래 하나 신청하시고. 아, 듣고 싶은 노래? 웃으면서 합시다. 웃으면서 합시다. 좋아하시는 노래. 근데 주민분들하고 잘 알고 지내시나 봐요. 저희 동네에 네. 마을 방송국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창신동 라디오 덤이라는 방송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년 전 주민 몇 명이 뜻을 모아 십시일반으로 마을 방송국을 열었습니다. 아, 이럴 줄 알면 좀 더 예쁘게 잘 꾸며놓고 있을걸. 작지만 어엿한 녹음실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후원금과 각종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얻은 수익으로 운영해가고 있죠. 현재 14개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창신동 마을 라디오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을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방송이 쭉 떠요. 마을 방송국이 있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엔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에요. 처음엔 상상하지 못했는데 그냥 라디오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동네 사람들의 라디오 교육을 저도 받았는데 같이 평소엔 안 보여주시던 그 끼를 막 발산하시는 거예요. 막 빛을 발하면서. 그래서 야, 이거 장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좀 용기를 낸 사람들이 그래 그럼 꾸준하게 한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진짜 그렇게 표현했어요. 저희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자 하고서 시작한 게 이렇게까지 왔네요. 숨어있는 동네 가수를 발굴해 음반도 제작했습니다. 이분 동네 청년이고 이분은 봉제인. 이분도 봉제인. 이분이 우리 동네 반찬 가게 아주머니인데 거의 저희 방송국으로 해서 데뷔를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거의 뭐 동네 소문난 가수로 지금은. 이 동네 주민분들이 다들 재능이 많으신가 봐요. 근데 재능 없는 사람은 없죠 사실. 재능 없는 사람은 없는데 단지 그 사람이 돋보일 수 있는 멍석이 안 깔릴 뿐이죠. 지금까지 동네 멍석은 좀 잘한 편이에요 저희들. 동네 멍석, 딱 어울리는 말이네요. 창신동엔 유난히 미용실이 많습니다. 무려 30군데가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와, 이 미용실은 내부가 범상치 않네요. 사방이 녹색으로 가득합니다. 마치 식물원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요. 여기 미용실 맞아요? 맞아요. 저는 꽃집인 줄 알았어요. 네, 지나가신 분들이 대부분 뭐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꽃집인 줄 알고 뭐 꽃 파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 혹시 네, 꽃집 하다가 미용실로 바뀐 건 그건 아니에요? 아니고, 예,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한 33년을 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주민들이 갖다 버린 꽃, 버린 화분들 다 모아다가 주민들이 가지고 와요. 식물뿐 아니라 새들도 키우고 있습니다. 숲속 마을이 따로 없네요. 이 동네를 이렇게 쭉 걸어다니다 보니까 미용실도 그렇게 많더라고요. 많아요. 제가 여기 33년 전에 들어올 때는 6개 했어요. 아,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네요. 6개 했어요. 그런데 근데 여기에 왜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아, 네, 봉제 공장이 많다 보니까 그때는 봉제 공장 아가씨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버스 올라와가지고 문만 열어놓으면 12시가 넘어도 들어와요. 그리고 명절 때는 완전히 24시간.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바쁘게 일하셨을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게 화장할 시간도 없었겠어요? 아니요. 저는 원래부터 천회 때부터 연예인이라 그랬어. 나를 보면 사람들이. 왜? 저 사람 무슨 연예인인가 보다 그랬어. 그렇게 야하게 했어요. 왜 야하게 한 까닭이 있어요. 부모 없이 살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댈 곳이 없는 거예요. 기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얕볼까봐 자존심이 너무 센 누가 얕볼까봐 무시할까봐 그런 거를 포장으로 둘레둘 친 거죠. 그렇게 30여 년이 지나 창신동에 깊게 뿌리를 내렸습니다.
봉제 공장이 즐비한 골목에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틀로 직물을 짜는 공방입니다. 서양식 배틀로 작업을 하는데요. 직조 전문가가 문화생에게 기술을 전수합니다. 실감 나게 보았죠. 요걸로도 한번 짜보세요. 그러면. 선생님, 네. 제자한테도 이렇게 존댓말을 쓰세요? 어리다고 무조건 반말하는 건 정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 딸 같은 분인데 제 딸도 어디 가서 이렇게 존중을 받으면 좋겠어요. 제가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선생님이라고 불러주세요, 호칭을. 저도 그러면서 더 뭔가 배우는 태도나 이런 거에 있어서 더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아요. 다르죠? 네. 이게 엠보 김수경 씨는 3년 전 창신동에 들어와 공방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선 자투리천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었죠. 자투리 원단을 가지고 가방도 만들어보고 지금 이제 그런 업사이클링이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 생활 쪽으로 업사이클링이 이제 상업이 아니고 상품이 아니고 생활에 녹아들고 스며들고 또 그게 일상화가 되게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려고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천천히 흐르는 창신동의 시간이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는 점도 또 다른 이유였습니다. 보시면 이거 보이시죠? 야 이거 한 옛날 되게 오랜만에 보네요. 근데 이제 이거를 왜 안 바꿨냐면 제 어릴 때 아버님이 저 재우고 당신도 졸린데 불 끄러 일어나시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지치거나 좀 게을러지려고 할 때 항상 얘 보면서 좀 마음을 다지곤 하죠. 배틀 공방에서 멀지 않은 곳에 외관부터 눈에 띄는 곳이 있습니다. 청년 5명이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여기는 네. 뭐 하는 곳이에요? 여기요. 여기는 저희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보면 되는데요. 제로 디자인이라고 해가지고 만들 때 폐기되지 않는 것도 저희 제품의 한 축이고 또 업사이클을 하는 것도 한 축이고 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어떻게 오래 제품 입을까 그런 고민하고 있어요. 원단 손실을 최소화하는 디자인을 하고 자투리가 생기면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제품을 만듭니다. 받으시면 가방이에요. 가방이죠, 가방. 네. 줄을 떼고 이렇게 앞치마가 되는 제품이에요. 이걸 떼고 아이디어 상품이네요. 되고 모든 제품의 생산을 창신동 봉제 공장에 맡겨 지역 상생을 꾀하고 있죠. 창신동에 둥지를 튼 지 6년. 최근에는 아이슬란드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서랍 형태거든요. 커를 상징하는 줄자가 있어서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수출하기 제일 좋게 만들었어요. 상자도 서랍 형태로 만들어 재활용을 할 수 있게 했죠. 마무리하자. 너무 떠. 너무 집에 떠? 가자. 집에 가자. 다시요? 집에 가자. 내가 내일 마무리. 우리 내일 마무리. 그럼 이거 우체국에 붙여요. 벌써 퇴근하시는 거예요? 네. 아니 뭐 이렇게 저희는 8시부터 출근합니다. 저희는 8시 8시부터 5시까지. 집에 가자, 친구들아. 그래서 좀 저녁에 있는 삶을 즐기려고. 진짜? 네, 저희 그리고 딱 정말 타이트하게 8시간 일하고 가능하면은 너무 그러니까 야근을 위한 야근 막 이런 거 하지 말자. 약간 이런 주의여가지고 5시면 딱 가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저희 회사 슬로건으로만 낭비 없는 삶, 여유가 있는 삶 이런 걸 얘기해도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하나하나 문화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그것도 도와주려고. 생각을 실천에 옮기는 게 말처럼 쉬운 일만은 아닌데요. 이를 위해 5명 중 3명은 창신동으로 이사까지 왔다는군요. 김선숙 씨의 봉제 작업실에 낯익은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우리 파파야
방송국의 귀재, 보물, 비타민이 여기에서 일하시잖아요. 여기. 파파야라고 부르세요? 네, 파파야. 별명이에요. 별칭이에요. 나이 상관없이 가장 편하게 부를 수 있는 별칭. 저희 동네에서 하는 활동이다 보니까 나이 많은 분도 있고 어린 친구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뭐 선생님 막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서로가 이제 격이 생겨버리고 막 이럴 것 같아서 이 별칭으로 부르면 좀 더 친하게 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그렇게 시도를 했어요. 네. 이거를 상대방한테 주는 게 조금 김선숙 씨는 마을 방송국 DJ인데요. 네. 오늘은 리포터로 나서기 위해 녹음기 사용법을 요 배웁니다. 아래 있는 애는 요 아래 있는 거예요. 초보자는 반드시 실수를 하거든. 그러니까 이거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봐봐요. 왜 오늘 하라고 그러냐고 이거를. 연습을 시키고 나서 했어야지. 빨간 불이 계속 나와있을 때 파파 이거 이따 내려놨어요. 네. 오늘 잘 할 수 있을까요? 선물 약국 있는데. 2년 전부터 마을 라디오 방송에서 여행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는데요. 봉제인들과 인터뷰하는 프로그램은 오늘이 첫 도전. 주인공을 만났습니다. 2017년에 보내드리는 릴레이스타 내가 봉제이다 첫 번째 방송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출발이 순조롭습니다. 힘들어. 잠깐만요. 아니. 녹음이 안 됐어. 아니 그게 아니라. 나 두 번 못해. 아니 어떻게 해? 녹음이 안 됐군요. 다시. 그렇지 이걸로 않습니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아니 원래 나 두 번 못해. 원래 연습은 필요합니다. 아니 지금 뭐 문제 있어요? 내가 조장을 했어야 되는데 조장 안 했어요? 2017년 정유년에 보내드리는 릴레이스타 내가 방송 같은 일을 한다는 공감대 덕분에 주인공은 쉽게 마음의 문을 엽니다. 뭐 길거리에 가서 옷을 봐도 네. 저는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학교를 못 다녀서 지금 경북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멋지세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인터뷰를 시작한 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해요. 파이팅 하십시오. 파이팅.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가세요. 김선숙 씨의 첫 번째 리포터 임무 무사히 끝났습니다. 뿌듯해요. 일단 첫 번째 인터뷰인데 굉장히 뭐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해주셔가지고 잘할 수 있어서 네 만족합니다. 네. 골목골목 생동감이 넘치는 창신동의 하루였습니다. 김선숙 씨가 일찍 출근을 했네요. 두 분이시네요 오늘은. 우리 남편 좀 이따 출근해요. 출근하기 전에 네, 저 혼자 고생하니 도와주러 가요. 그것만 해줄게요. 남편은 2시간 먼저 나왔는데요. 아내가 마을 방송국 활동을 하면서 도와주는 날이 많아졌답니다. 사모님 잘해요? 예? 잘해요? 네, 잘하더라고요. 잘해요. 특히 저녁에 녹음이 있는 날은 꼭 거들어 준다는군요. 3분 15초 걸렸다. 3분 15초. 늦으셨어요? 네, 좀 늦었죠. 일이 바빠가지고. 그럼 간다. 지나갈게. 고생하시오. 고마워요. 갈게요. 네. 우리 남편이 말은 많이 없는데요. 정말 진국이. 제 하는 일을 많이 응원해주고 혼자 힘내라고 꼭 해주고 가요. 아침마다 왜 좋은 걸 보내주는 남편이 있나요? 우리 남편이 그런 사람입니다. 김선숙 씨 든든하시겠어요. 배틀 공방도 손놀림이 바쁩니다. 직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봉제 공장에서 버리는 자투리 옷감으로 생활 소품을 만드는데요. 가늘게 자른 천을 시실 대신 사용합니다. 이웃에 있는 봉제 공장 사장님이 원단 자투리를 대주고 있죠. 이거 필요한데 이거 구할 수 없어요, 이 원단? 어떤 거?
짜투리 원단 그것 때문에 이거? 제가 몇 번 내려갔었거든요. 이거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 알아요. 우리 했던 거잖아. 네, 원단 여기 이거예요. 이거. 아, 맞아요. 네. 원피스 하던. 네. 롱 원피스. 버려진 옷감이 배틀을 거치면 이렇게 멋진 가방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간 만들어 온 게 꽤 쌓였지만 바로 팔지는 않는다는군요. 완성된 걸 보고 또 그걸 바로 제품화로 만들지 말고 1년은 가는 제가 착용을 해봐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뭐 이염이 된다든가 물빨래를 했을 때라든가 드라이클닝을 맡겼을 때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를 다 해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이거를 한번 마음 맞는 분들하고 같이 생산을 해서 거창한 패션 쇼를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하고 꿈을 가진 거죠. 인재들이 오셨어요. 인재들이 오셔서 저분들께 다 맡기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어떤 작품들이 탄생할지 기대됩니다. 주민 한 분이 골목길을 돌고 또 돕니다. 운동하시나 본데요? 어머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운동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만 왔다 갔다 해요. 몇 번째예요? 한 시간 돌아요. 그 상신동 이거 뭘 할 때 이거 뭐가 있어요? 여기 다 훔쳐가지고 저기 좋지도 않은 동네. 요 엉망진창 그지 같잖아. 와. 다 보여. 서울 시내가 다 보여. 창신동 일대가 다 보여. 공기도 저 밑에보다 훨씬 나요. 여기는 그리고 사람도 많지도 않고 차도 많이 안 다니고 그래가지고 살기는 괜찮아. 아주 막 여름이면 다 문 다 열어놓으면 시원하고 환하고. 이제 거지 같다 그러네. 자랑을 이렇게 하시네. 요거. 근데 이제 요런 데는 이제 그렇지 요런 데는. 2007년 창신동은 뉴타운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재개발 기대로 동네 전체가 술렁이었었죠. 어머니는 처음에 재개발 한다고 했을 때는 어땠어요? 처음에 했을 때는 좋아했지. 근데 이제 실이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재개발을 한다 해도 별로 남는 게 없고 집만 뺏길 것 같겠더라고. 그리고 막 돈이 또 있어야 되고 막 분양가가 옛날에는 막 뭐 한 33평 뭐 돈 뭐 한 1억만 내면 됐는데 지금 뭐 한 3, 4억을 내야 된대. 분양가가 몇 억이라는 걸 어떻게 뜯어갖고 돈이 또 그러고 또 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그렇게 있어 몇 억씩. 다 여기 노인 양반들 세 받아먹고 사는데 세돈 내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다들 반대더라고. 찬반이 엇갈리면서 마을은 수년간 진통을 겪었습니다. 갈등 끝에 2013년 전국 최초로 뉴타운 대상지에서 해제됐습니다. 미용실을 하는 문선자 씨가 주민들의 해제 동의서를 받기 위해 발벗고 나섰었죠. 주민등록 복사를 해서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민등록만 달라 그래도 주민들이 거부를 하는데 복사까지 누가 해주겠어요? 와서 해주겠어요? 뭐지? 복사기를 산 거예요. 네 대를 사가지고 그걸 이고 그 눈이 오는데 그 겨울에 집집마다 문전걸식을 한 거예요. 그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30% 발생이 됐습니다. 그때 서로 붙잡고 울었어요. 창신동이 다른 뉴타운 지역과 같은 길을 걸었다면 이 골목길은 사라지고 아파트 단지가 되어 있었겠죠. 재개발이 취소된 이듬해 창신동 일대는 도시 재생 시범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재생 사업 관련자들이 모여서 뭔가 점검하는데요. 딴 데는 안 가셨기 때문에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뭐 하시는 중이세요? 예, 지금 그 안심기가 서비스라고요. 이는 이제 동네를 이제 돌아다닐 때 요 안심기가 설치된 지역을 지나면
그 위치를 부모한테 자동으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예요. 문자 메시지로 어디야? 라고만 문자를 보내게 되면 얘가 이제 문자를 이렇게 받잖아요. 받으면 얘가 위치를 인식을 해서 그러니까 아이가 뭐 이렇게 가방 안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보내는 거죠. 위치를 위치를 보낸다. 이렇게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위치를 밝히지 않아도 그렇죠. 뭐 부모님이 그냥 어디야라고만 세 글자만 딱 써서 보내면 자동으로 그냥 아이 핸드폰에서 데이터가 부모님 폰으로 가니까 뭐 저기 위에 설치된 골목이 많은 창신동 곳곳에 무선 통신기기를 설치해 귀갓길 가족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살피는 중입니다. 지금 설치가 돼 있고 여기 전선도 좀 정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사실 전선 지중화 같은 걸 하면 좋겠지만 그게 워낙 예산이 이제 몇 천억대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가 지중화는 못하고 이렇게 이제 선을 하나로 묶어주는 이제 전선 정리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 재생이란 기존의 주거지를 보존한 채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특색을 살리는 정책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일하며 주민들과 소통해온 손경주 씨는 창신동 토박이입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사실 국토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제 저도 전공이 도시계획이니까 계획 이제 세부 내용이 발표되면서 이거는 동네 사람들이 쫓겨나갈 수밖에 없는 계획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희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저와 같이 사실 뉴타운 반대하는 소위 비대위라고 하죠. 비대위 활동에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저는 또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거 자료들도 만들어드리고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는 창신동의 골목길은 그가 어릴 적 뛰어놀던 추억의 공간입니다. 와. 두 번 서 있어 볼까요? 옆에 이렇게 어떻게 서 있어야 되나? 가장 가파른 골목은 최대 경사 50도가 넘는데요. 이곳 역시 그의 놀이터였죠. 원래 이제 옷을 만드는 그 원단 가운데 보면 이렇게 종이봉이 길게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마을에 많이 돌아다녔는데 어렸을 때 그걸로 늘 이제 칼싸움을 하고 돌아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런 비탈길에서 항상 이제 세발 자전거 타고 뭐 이제 미끄럼틀처럼 이렇게 내려오기도 했고요. 이 집이 이제 김광석 씨가 살던 집입니다. 천재 가수 김광석이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킨 요람이 창신동에 있었습니다. 어두운 바닷가 밤비가 되어 김선숙 씨의 봉제 작업실 옆집은 카페인데요. 종일 닫혀 있다가 저녁 늦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루 종일 안 보이시던데요, 사장님. 저는 이제 여기 달커피를 운영을 하려면 또 이제 밖에서 이제 또 돈을 벌어와야지 되기 때문에. 여기 수입만으로는 운영을 못 하나요? 뭐 오늘 와셔서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이제 여기 이제 뭐 오고 가시는 분들이 이제 뭐 그렇게 많은 동네는 아니라 이강혁 씨는 4년 전 창신동으로 집을 옮기고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커피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초청해 커피 교실을 열기도 했었죠. 창신동의 미학, 불편함. 이건 어떤 뜻으로 적어놓으신 거예요? 계단도 많고 굽이굽이 골목길도 많고 그런데 이제 그런 길들을 이제 한 굽이 한 굽이 올라오면서 뭐 그렇게 이제 정화된다고 해야지 되나 뭐 생각도 정리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면은 좀 그런 것들이 카페가 큰 돈벌이가 되진 못하지만 창신동의 독특한 매력에 만족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늦은 시각, 창신동 라디오 방송국을 찾아가 봤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언니, 늦은 시간인데 불이 켜져 있어요? 네. 뭐 하고 계셨어요?
저희들 그 일 끝나고 이제 방송을 녹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저희는요. 그래서 지금 방송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음 준비. 조르바님! 잘 돼 가십니까? 네. 우리 조르바님이신데요. 네. 우리 방송국에 없으면 안 되시는 분. 이분이 없으면 마비가 됩니다. 우리 기술 담당해 주시는 조르바님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닉네임을 부르시나 봐요. 예, 닉네임으로 다 부릅니다. 조르바는 무슨 뜻인가요? 조르바, 그리스인 조르바의 조르바입니다. 네. 저 사람이 좋아한다 그래서 네. 연애할 때 책 읽고 저도 그래서 닉네임을 조르바로 했습니다. 연애할 때요? 예. 네. 저희 부부거든요. 아, 그래요? 네. 돌발 사태. 네, 아니 저희들 이래 봬도 아직 신혼인. 네, 사실 방송국이 맺어준 인연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들 노처녀 노총각이 방송국으로 인해 구제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에 뭔가 잔뜩 들고 오셨네요. 김선숙 씨가 일을 마치고 방송국으로 퇴근합니다. 오늘 녹음할 프로그램은 봉재인이 주인공이자 청취자인 방송입니다. 이렇게 5, 넷, 셋. 안녕하세요. 릴레이스타 내가 봉재인이다의 호탕 웃음 DJ 같이 가면 새해 봄 인사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릴레이스타 내가 봉재인이다 콧소리와 귀염둥이 DJ 파파입니다. 멋진 봉재인을 추천받아 봉재인들은 라디오를 가장 많이 듣는 직업군 중 하나죠. 지금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가사랑. 초대 가수 역시 봉재 기술자입니다. 노래 이렇게 부르면 안 한번 듣고 부르실 하시면 안 텐데 되지. 좀 기분은 어떠세요? 뭐 동네에서 가까스 구장님이 한 번씩 부르라고 전화가 오니까 뭐 항상 그냥 즐거워요. 그냥 고맙고 고맙지. 한마는 대동강아 변함없이 장순여 씨는 마을 방송국을 통해 음반을 내고 창신동을 대표하는 동네 가수가 됐습니다. 소식을 물어본다 한마는 대동강아. 아유, 야 2절 거 틀려서 끝났다. 네, 2절 거기가 틀렸어. 네, 보게트까지 포함해서 완성도를 그게 높여주신 겁니다. 사실 우리가 뭐 집 아니면 공장이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노래할 자리도 없고 노래방에는 할 자리가 없어요. 사실은 뭐 아이고 좋죠. 좋아. 좋아. 괜히 그냥 뭐 내가 뭐 가수 된 것 같기도 하고 좋아요. 노래 부르는 콘도 괜찮네. 네. 내가 왜 이거를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고생을 하나 싶은 생각 때로는 들긴 하거든요. 매번 방송 한 해 한 해 이렇게 녹음을 마치고 나서 보면 아 오늘도 하나 해냈어. 네, 성취감 때문에 또 하고 하는 것 같아요. 파파야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파파야가 계속 자기를 새롭게 더 멋있는 자기로 만들어 나가는 게 느껴지거든요. 내가 왜 이 일을 하지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떠오르는 몇몇 분이 있으시거든요. 삶이 좀 더 풍성해진 분들. 그 중에 파파야가 딱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파파야 안녕. 설명하세요. 마을 방송국에선 누구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좀 푹 쉬세요. 네, 요즘에는 저 위에서 뭐라고 인사를 하냐면 자기야 나 집에 들렸다 올게 이래요. 여기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안녕히 가세요. 사람이 보이는 마을, 여기는 창신동입니다. 매일 아침 창신동 꼭대기로 힘겹게 올라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들어요. 그래도 꽤 발걸음이 경쾌한데요. 좀 늦었어요. 그래서 빨리 가야 되거든요. 아이고 힘들어. 계속 오르막인 거죠? 골목골목 좀 그래도 루트를 찾아가지고
빨리 올 수 있어요. 그 길을 아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그 길 아는 거요? 손을 돌리세요. 아, 네. 아이고 힘들어. 그 길이요? 그게 처음에는 절로도 가보고 절로도 가보고 하다가 제일 경사가 안 높으면서 빠르게 올 수 있는 출근길을 찾아서 점심시간에 나가서 막 돌아다녀보고 그렇게 하다가 발견했어요. 저희 소통소 고양이 나니. 나니 안녕. 나 기다려 밥 줄게. 2015년 10월 도시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문을 연 창신 소통 공작소가 경주시 일터죠. 이곳에 입사한 지 한 달 반, 주민들과 함께 다양한 생활예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처음 받아보는 영화예요. 모르겠네. 대학에선 순수미술을 전공했었는데요. 예술교육에 관심이 생겨 이곳에 오게 됐죠. 저는 가르치는 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조금 더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게 더 재밌는 거라는 걸 좀 발견했죠. 저한테 좀 맞고 그게 교육이라는 매체였던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쪽 공부를 그러니까 문화예술 관련 교육 쪽으로 조금 더 공부를 병행해서 했었죠.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이 창신동 이 공간하고 좀 맞다. 네, 여기 취지나 이 공간의 그 모토 자체가 그 문화예술 활동을 주민들하고 같이 상생해서 협력해서 꾸려나갈 수 있는 거. 직접 다 꾸려나가야지만 운영이 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아, 네. 오늘 혹시 까먹으셨을까요? 마을 주민이 강사가 될 수도 있고 학생이 될 수도 있는 곳입니다. 네, 이따가 뵐게요. 교육 공간은 김선숙 씨의 작업장과 마주보며 이웃하고 있습니다. 김선숙 씨가 라디오 리포터에 이어 또 한 번 변신을 하려 합니다. 이번에는 봉제교실 선생님입니다. 우리가 원래 여기 바깥에 걸로 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제를 배우고 싶어하는 초보자들을 가르치는데요. 바쁜 생활 속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는 건 봉제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싶어서라는군요. 내가 몸이 허락만 하면 정년 없이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이 기술이거든요. 근데 밖으로 외부적으로도 이런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보여드리고 싶었기도 했고 오시는 분들한테도 항상 이건 대단한 기술이고 저는 자부심을 갖고 이걸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저는. 안녕하세요. 이쁘죠? 마음에 드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얼마나 이뻐요. 이거 무릎 덮개예요. 네. 이심전심.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녀의 진심이 전해지겠죠? 김선숙 씨의 작업장과 나란히 붙은 집들은 서로를 달 이웃이라고 부릅니다. 며칠 동안 닫혀있던 공방 주인이 나타났습니다. 들어오세요. 독감에 걸려 나올 수가 없었다는군요. 아 그러게 말입니다. 주인장은 그림과 인형으로 추억 속 이 동네 아이들의 모습을 담아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신동에서 작품 활동을 했던 박수근 화백의 그림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림에서의 모티브가 요거요? 네. 요 옛날에 추억 어린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만들 때 저희가 주민 인터뷰를 많이 했거든요. 그때 이제 어르신이 옛날에 자기였다. 자기 모습이었다. 그래서 왜 머리를 그때 이렇게 잘랐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는 이가 많아서 그렇게 다 이렇게 잘랐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작년에는 마을을 알리기 위한 전시회를 열기도 했는데요. 최근엔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그 동네마다의 좀 특이한 거가 특색이 있는 그 마을이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술가가 들어왔다 그러면 그 지역 쪽으로 전부 다 또 이렇게 젠트리피케이션이 되면서 또 이제 정작 저희처럼 이제
처음에 이런 정말 조용하고 싸고 이렇게 들어와서 어느 정도 막 읽어놓으면 저희는 이제 정작 나가고 이제 자본이 들어오게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걱정인 거죠. 창신동도 그렇게 될까봐. 커피 가게를 하는 이강혁 씨가 한상 푸짐하게 차렸습니다. 비빔밥 맞네. 이웃들끼리 모여서 자주 밥을 해먹는데요. 오늘은 이진영 씨를 위해 특별히 신경을 썼다는군요. 나물 푹푹 안 떠? 알았어. 아니. 푹푹 떠라고 나물을. 먹고. 의무야. 두 분 관계는 어떻게? 네, 저희가 사실 우리 친구가 네. 우리가 라디오를 통해서 만난 사이거든요. 한 2년밖에 안 됐는데 네. 한 20년 된 친구 같이 됐어요. 말라면 그렇게. 나란히 어깨를 기대고 있는 이웃이자 어려울 때는 서로에게 힘이 돼주는 밥상 공동체입니다. 밖에 잘한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요. 네, 선생님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쓰러지시면서 그때는 되게 힘들었죠. 혼자서 같이 밥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많이 이제 저도 좀 그 어려웠던 시절들을 이제 좀 넘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왠지 제 같고 근데 여기서는 내가 먹을 만큼 떠서 먹잖아요. 근데 식당밥은 재료 낭비 없는 디자인을 표방하는 사회적 기업. 홍성재 대표를 비롯한 직원 모두가 화가와 디자이너로 구성되어 있죠. 창업 때부터 홍성재 씨를 비롯한 직원들이 자주 찾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인근의 봉제 공장인데요. 옷을 만들고 남은 원단 자투리를 얻기 위해서 왔습니다. 얼마에 한 번씩 올까요? 저기요? 많으면 자주 올게요, 사장님. 전화 미리. 우리가 전화를 한 번씩. 네네. 계속 왔었어요. 한 2년 전서부터 계속 왔어요. 예. 근데 자투리천 같은 경우에는 저게 원래 어떻게 보면 다 쓰레기인가요, 그러면? 그렇죠. 우리는 저기서 안 가져가면 쓰레기죠. 쓰레기니까 가져가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고마워요. 앞으로 가져오지 말아요. 가져와도 고맙긴 한데 서로 고마우니까 잘 쓸게요. 종량제 봉투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앞치마도 예전에 한번 갖다 주긴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자기네들이 만들었다고. 쓸만하던데 그런 것도. 한 해 동안 창신동에서 버려지는 옷감 자투리는 무려 8,000톤에 달합니다. 이번에 봄옷 많이 만드시다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더 화산 패턴이 많아서 저희 쿠션, 제로 쿠션 만들기 좋을 것 같아요. 실과 바늘을 쓰지 않고 자투리만으로 방석을 만드는데요. 원단 폐기물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천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 섞어줍니다. 반투명 수지에 색색의 천 조각을 담기만 하면 완성입니다. 창신동의 특성과 창의적인 발상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제품이죠. 저희가 창신동에서 처음 디자인 교육을 할 때 아이들이 이 동네를 어떻게 인식할까 그런 프로그램을 했었는데요. 그때 제일 먼저 나온 게 안타깝게 쓰레기였어요. 그래서 그걸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정말 원단 쓰레기가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단 쓰레기를 어떻게 좀 다르게 인식할 수 있을까 그렇게 진행을 하면서 그럼 이걸 상품으로도 만들어 보자 해서 원단 쓰레기를 활용한 쿠션을 만들게 됐어요. 이 창신동에 사는 아이들이 영감을 준 거예요? 네. 쓰레기가 생활용품으로 거듭나는 가능성의 공간 창신동. 이곳에서 홍성재 씨가 펼치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의 역량이랑 또 저희 젊은 친구들의 또 도전 의식이랑 이런 것들을 합쳐서 그 다음 패션을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키워가는 곳, 지속 가능한 패션의 터전을 새롭게 만들고 싶은 곳이에요. 희망의 발전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마을 꼭대기엔 한양도성의 성곽이 펼쳐져 있습니다. 창신동은 도성 밖의 첫 마을이죠. 암벽에 뚫린 작은 문을 통과하면 옆 동네로 이어집니다. 저기가 창신동이고 여기가 이화동이요. 그냥 옆 동네. 엄청 가깝네요. 저희 등굣길이었어요. 여기가요? 네. 옆마을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벽화로 유명해진 이화동은 관광지처럼 변했는데요. 이 때문에 주민들 간에 논란도 있었다는군요. 지우 씨와 친구들은 창신동이 고향입니다. 물난리는 절대 안 나지. 아 저희 동네 홍수난리 절대 없어요. 네. 동대문으로 다 물이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 산이 막아줘서 지붕도 안 날라가고. 애들이 산동네라고 놀리거든요. 그래도 전 여기가 좋아요. 서울 중심에 있는데도 시골 동네 같아요. 시골 동네. 막 안 좋은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집이 다 모여 있잖아요. 여기 다 친구들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부르면 나와서 만나서 놀고 동네에서도 그렇게 놀고. 어린 시절부터 쭉 그렇게 지내왔습니다. 이사 가고 싶어요? 아니요. 왜요? 저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 자랐기 때문에 여기가 좋아요. 결혼해도 여기서 살 거예요? 네. 각박한 서울 하늘 아래 고향이 있다는 건 듣기만 해도 가슴 따뜻해지는 말입니다. 도시 재생이란 결국 미래 세대의 고향을 지키고 가꾸는 일이 아닐까요? 평화로운 낮잠을 자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게 해주고 하루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곳.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늘 두 분이 같이 나오시네요? 네, 우리 자주 같이 나와요. 팟캐스트를 아니면 다른 것을 듣는 걸로 하면 어떨까 싶어요. 하고 3개. 근데 요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마을 방송국을 통해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됐다고 합니다. 라디오를 하고 우리 이웃들이랑 같이 이런 활동을 하게 되면서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이 마을이 보이고 내가 이 마을의 문제를 우리가 같이 잘 돌파하면 이 사회가 이제 거리가 먼 게 아니라 내가 이 사회와 연결돼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이 사회에 이제 좀 불편하거나 아쉬운 부분은 고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이웃들과 좀 더 연결돼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만족도가 분명히 이전보다는 훨씬 커졌어요. 그럼 이제 창신동이 저에겐 창신동은 사회적으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곳. 배틀 공방을 하는 김수경 씨가 동네 산책을 나왔습니다. 너무 예뻐요. 여기서 보는 풍경들이. 창신동은 볼수록 새로운 동네입니다. 오래도록 쌓아올린 시간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마을 구석구석 배어있기 때문이겠죠.
석축을 지탱하는 이 작은 돌들처럼 말이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여기에 담겨 있을까. 하나하나가 작품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삼각기에 있는 돌들도 표정이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 돌들 사이에 조그만 돌들이 다 나란히 박혀 있어요. 또 보면. 그 저 큰 돌을 받치는 게 아마 저 작은 돌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마터면 재개발로 사라질 뻔했던 마을에서 첨단과 최신만을 가치로 여겨왔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을이란, 도시란 건물들의 집합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삶의 터전이란 사실을 새삼스레 되새기게 됩니다.